튜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튜플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괄호를 사용하거나 소괄호 없이 쉼표로 값을 구분하거나 또는 튜플 생성자를 사용해서 튜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괄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소괄호만 사용하면 빈 투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괄호 안에 어떤 값을 넣어서 투표를 만들려면 각각의 객체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투플이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하나뿐인 단일 객체 투플을 만들 때는 하나뿐인 객체 뒤에 반드시 쉼표를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플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투플이 포함할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방법과 똑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객체가 하나뿐인 단일 객체 투플을 만들 경우에 소괄호가 없어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객체 뒤에 반드시 쉼표를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열한 객체를 쉼표만으로 구분해도 투플로 간주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투플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빈 투플을 만들 경우에는 투플 생성자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사용하면 됩니다. 투플 생성자의 전달 인자로 객체가 올 경우 리스트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순회형 자료만 가능합니다. 투플 생성자도 리스트 생성자처럼 순회형 객체를 얕은 복사해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얕은 복사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7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코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투플을 만든 변수 t1은요, 괄호를 사용해서, 즉 소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각 객체를 쉼표로 구분해서 투플을 만들었습니다. t2의 경우는요,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투플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각 객체는 쉼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string tuple의 경우는 이렇게 투플 이제 생성자를 사용해서 투플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투플 생성자에는 이렇게 전달 인자로 순회형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합 자료형은 어떠한 자료형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플은 투플 자신을 포함해서 어떠한 자료형도 담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컴플렉스 투플은 괄호 없이 false, 그리고 빈 투플, 그리고 이제 앞서 정의한 t2, 그리고 리스트도 포함시키고요. 그 none 값도 포함한 투플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만든 투플들에 대한 자료형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 네 가지 다 투플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플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1은 몇 개가 있나요? t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t2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스트링 투플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컴플렉스 투플은 또 몇 개인가요?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개, 5개, 7개, 5개 돼 있죠. 왜냐하면 스트링 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회형을 넣었기 때문에 문자열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투플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이제 7개가 있죠. 그리고 컴플렉스 투플은 이제 리스트도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투플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실제 콤마로 분리되는 값들은 false, 그리고 빈 투플, t2, 그리고 리스트, none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1의 값을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괄호 속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t2의 값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비록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쉼표를 구분해서 만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투플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투플은 어떻습니까?
갈로 없이 만들 수는 있지만은 결과 출력을 하게 되면 항상 갈로로 이렇게 쌓여서 출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갈로로 쌓여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투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문자열로 해서 7개의 이제 값을 가진 투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투플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대로 되어 있죠. 투플 이제 안에 이제 false가 있고요. 빈 투플이 있고, 그 t2가 투플이기 때문에 투플 자체가 들었는데, 이 경우도 t2가 만들 때는 갈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갈로에 쌓여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이제 문자열 x와 숫자 그리고 스트링 투플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링 투플도 다시 갈로에 쌓여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one 이렇게 해서 5개의 객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투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의 예시처럼요. 빈 투플을 생성할 때 소갈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이렇게 빈 투플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처럼 소갈로 안에 비어 있는 빈 투플을 보여주죠. 그리고 투플 생성자를 사용해도 투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전달 인자 없이 그냥 투플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빈 소갈로를 사용해서 빈 투플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투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플 연산자인 소갈로를 사용했어요. 투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가 하나 들어있는 투플을 만들 때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예시 코드처럼요. 객체 뒤에 반드시 콤마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객체가 하나만 있는 투플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뒤에 쉼표가 붙어서 출력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플 자료형은 항상 양끝을 소갈로로 묶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투플을 만들 때도 각 객체를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 만들면은 여기 이제 패밀리 변수처럼요. 이렇게 투플이 생성이 됩니다. 투플 생성자를 사용해서 투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투플 생성자로 먼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제 코드 예시처럼 피아노라는 문자를 가진 투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라는 문자를 가진 단일 객체를 가진 이렇게 투플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문자를 객체로 가지고 있는 투플을 만들었습니다. 투플 생성자 갈로 안으로 이제 전달된 순회형 자료가 이제 이렇게 오면요. 투플 생성자가 이 순회형 안에 들어있는 개별 값들을 순회하면서 하나씩 꺼내서 투플의 객체로 만들기 때문에 순회형이 문자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추출을 해서 투플의 객체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리스트 생성자로 문자일을 전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피아노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가지는 투플 자료형을 만들려면요. 여기 나타난 이 코드처럼요. 피아노 다음에, 즉 문자일 피아노 다음에 쉼표를 붙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갈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갈로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콤마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피아노 문자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투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은 이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예시는요. 리스트를 투플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순회형이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있는 개별 값들을 하나씩 추출해서 이렇게 투플 객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의 예에서도 봤지만 투플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투플을 만들 경우에 앞서 설명했듯이 반드시 마지막에 쉼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플 자료형을 만들 때는 소갈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투플을 만들 때 콤마를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화면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4개의 코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코드는 문자열 파이썬 다음에 콤마를 붙이고요. 양 끝을 소갈로로 묶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문자열 파이썬 다음에 콤마 없이 양 끝을 소갈로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콤마를 끝에 붙였는데요. 양 끝을 소갈로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코드도 마찬가지로 양 끝을 소갈로로 묶지 않았는데요. 콤마도 끝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경우는요, 그냥 문자열을 생성하는 코드인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든 4개의 변수의 길이, 즉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T1은 하나고요. T2는 3개가 있고 T3는 하나고 T4는 4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나요? 그럼 일단 먼저 이 4개의 변수의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T1과 T2, T3, T4의 자료형이 투플, 문자열, 투플,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T1은요, 양 끝이 소갈로로 묶여져 있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했는데 마지막에 쉼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T1이 투플 자료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T1은 문자열 파이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하나였고요. 자료형이 투플이었습니다. T2는 소갈로 이제 없이 파이썬이라는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했죠. 즉 T2의 자료형은 뭡니까? 문자열입니다. 비록 만들 때 소갈로를 묶어서 만들었지만 이 경우 소갈로는 단순히 표현식을 뜻하기 때문에 투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갈로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2는 길이가 파이썬 이렇게 3이 나오고요. 이제 타입이 문자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T1과 T2의 차이는 딱 하나죠. 콤마가 끝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콤마가 있으면은 투플로 되는 거고 콤마가 없으면은 문자열로 되었다는 거죠. 약간 트리키는 하죠. 그죠? 자, T3는요. 이렇게 보면은 양 끝이 소갈로로 묶여져 있는 드럼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했는데 T1처럼 마지막에 쉼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T3는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투플 자료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T4는요. 드럼이라는 그냥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T2와 비슷한데요. 이 경우 이제 문자열의 크기가 4개죠. 그리고 이제 자료형이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투플을 만들 때는요. 소갈로를 사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표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쉼표에 따라서 자료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단일 객체를 가진 투플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투플 자료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 모두 투플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T5와 T6, T7, T8 이 모두가 이제 투플을 만드는데요. 투플의 길이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3개가 나왔죠. 다 맞습니다. 그 자료형도 모두 이제 투플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출력을 해봐도 양 끝에 이제 갈로로 묶인 투플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변수 T5와 그리고 T7의 마지막 값 뒤에 콤마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처럼 단수의 객체가 아니라 여기처럼 여러 개의 복수의 객체를 이제 투플로 만들 때는요. 변수 T6와 T7처럼 마지막에 콤마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투플 생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